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단독주택 코로나 인기다. 91개월 연속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 추석 이후부터는 아파트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독주택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91개월이면은 여러분들 엄청 긴 시간입니다. 12개월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근 7년 반 정도가 지금 계속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부터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서 언급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쾌적성에 대한 니즈 증가와 아파트 층간소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한층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쾌적성에 대한 니즈 증가는 맞지만 그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잖아요. 뭐 코로나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된 거고 아파트 층간소음도 사회적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단독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라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보다는 그 뒤에서 은퇴 이후 희망하는 주거공간으로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가 38%를 차지해 아파트를 누르고 1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선택은 자연식 이건 맞아요. 맞으나 이거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단독주택만 놓고 봤을 때 매매가격 지수가 높아지고 거래가 많고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고 그 단독주택은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연관성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단독주택 구입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이러한 것들,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 거래가 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와 단독주택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여기에 거주하려나 보다가 아니라 거기에 거주할 생각은 1도 없어요.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다. 연립을 부시고 지으려면 연립주택의 수가 몇 명인데 그거 언제 다 찾아서 소유주들한테 거래를 합니까? 단독주택은 하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대지가 크잖아요. 50평짜리, 60평짜리, 80평짜리, 100평짜리 단독주택도 있고 소유주 한 명 좀 파세요. 내가 좋은 금액 해드릴게. 이런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간 겁니다. 자, 아까 2014년부터 상승했다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보다 조금 후행해서 가는 게 단독주택이거든요.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오르게 되면은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게 되겠죠. 실제로 2013년도 9월달이 기존의 저점,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몇 년간 쭉 빠지다가 그게 저점 찍고 올라갔던 턴이 13년도 9월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 아파트 올라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지 하면서 올라갔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승이. 14년도 한 6월달쯤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계속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주택도 야 빨리빨리 짓자 짓기만 하면 다 분양이 되네 이러면서 단독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거래가 늘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1개월 연속 상승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다른 분의 분석은 실생 면적이 넓어서 다양한 공간 활용이 되고 친환경 반려동물 트렌드가 이어져서 단독주택 관심이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단독주택 도심에 있었던 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 부서지고 나서 다 신축 그 빌라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 단지형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은 건 맞지만 도심에서 단독주택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짓고 싶어요. 뭘 사야 됩니까? 나대지가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 부신 다음에 빌라 지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부시고 또 다세대 주택 지을 거예요? 열몇 세대를 작업하면서? 아니잖아요. 결국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렴하게 나온 거 있으면 내가 거기를 거주한다 만다 이걸 떠나서 매입하셔도 돼요. 지방에 있는 읍면의 단독주택 이런 거 말고요. 예. 내가 구입하고 여러분들이 시행업자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 시행업자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향후에 좋은 가격에 사주게 되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단독주택을 뭐 사고팔고도 해봤고 실제 중개도 거래받고 해봤는데 주택에 대해 어쨌든 단독주택도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매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뭐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은 창고라든가
공장 용지라든가 이렇게 비주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됐건 창고가 됐던 상가가 됐던 아니 저기 뭐야 공장 용지가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는 공장 용지도 지금 거래 엄청나게 됐을걸요. 조사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갑자기 공장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장을 통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창출하려는 트렌드가 이어졌나 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삼으로써 토지를 매입해놓고 뭔가 시행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수동이나 영등포 쪽에 있는 공장들이 얼마나 거래가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걸요? 한 3, 4년 전쯤에 성수동에서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장을 샀어요. 그분들이 왜 그걸 삽니까? 네? 그게 지금 본인 직업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뭐 은퇴하고 나서 공장을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 매입을 해놓은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도 단독주택도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상식을 계속 쌓아 나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점점 그 부동산을 보는 인사이트가 늘어나실 겁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